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일단 현대위아 오늘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좀 그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된 부분이, 그러니까 동사에 이제 저평가를 야기했다라는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있어서 그 자동차 부품주들의 반등이 전체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위아도 이제 방향성을 조금 더 상방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 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일단은 그 이번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의 이제 회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회담 같은 경우에는 큰 성과 없이 종료가 된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종전 얘기가 만약에 있으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러시아 재진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푸틴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된 종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러시아 재진출 논의도 일단 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뭐 큰 이슈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플러스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약간 이제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현대위아랑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랑 현대위아, 그러니까 두 기업이 요게 이제 러시아 법인이 있어요. 러시아 법인, 그러니까 러시아 현지 법인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과 제조 사업, 판매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종전 협상이 있게 된다, 휴전 협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재개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위치에서 요게 조금 어렵고, 지금 현대위아의 러시아 법인을 보면은 2022년에 단기 순손실이 1897억 원이 났어요. 근데 지난해에는 손실 규모가 366억으로 좀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순이익이 그 턴어라운드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러시아 사태가 해결돼서 그런 게 아니고 루브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부 요인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러시아 법인의 수익성을 계속 끌어올리는 요소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건 긍정적인 이슈고요. 지금은 일단 조금 밀렸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3자 합의로 이제 뭐 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루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법인의 매출 회복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종전이나 휴전이 진행됐을 때 현대위아가 그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보다 이제 더 큰 것은 현대위아는 이제 그 방산주로서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높여나가고 있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위아의 방산 부분 매출은 그 특수사업 매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요게 그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고만고만했어요. 이게 한 2천억 내외 정도? 내외 정도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거의 2천억 내외에서 크게 이제 변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크게 올라갑니다. 작년에 한 3천, 한 300억 정도까지 크게 올라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만 1,9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까지 가면 거의 4천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23년 대비 2년 만에 2배 성장하는 겁니다. 특수사업 부분이, 그죠? 그래서 성장률이 24년부터 아주 대폭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요즘에 이제 방산주가 강했었던 이유와 같이 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인치 박격포를 양산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2만 문의 포열을 생산해 왔어요. 그래서 K방산의 사실상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현대로템의 K2전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입니다. 요 두 개가 지금도 이제 수출의 효자 품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화포를.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현대위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방산업체의 성장과 함께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로 인한 특수부문 매출 꾸준하게 좀 견인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K 시리즈의 수출이 많이 되는 데가 어디냐?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폴란드는 앞으로도 한국의 그 방산 시스템을 많이 수입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폴란드로 수출되는 물량이 K2 전차, 그 다음에 K9 자주포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래서 현대위아가 방산업체에 납품하는 포신이라든지 이런 조립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그 폴란드 군비청으로부터 K2 전차랑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거의 뭐 조 단위, 그러니까 몇 조 단위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살짝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단점은 아닙니다만 굳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수출 실적이 K2 전차랑 K9 자주포에 거의 다 그 몰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은 화포 부분의 수출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제 K2 전차랑 K9 자주포가 수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분간은 현대위아의 실적을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두 가지에만 그 매출 비중이 좀 몰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런 부분을 다변화할 필요성 이런 것들은 제기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극복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국제 방산 전시회에도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위아가 이제는 방산주입니다라는 것을 시장에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현대위아의 배당 매력도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총이 1.3조 원 정도의 이제 그 종목인데 그 EPS 보시면 계속 성장을 하고요. PER은 낮아졌죠. 네,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EPS가 올라가니까 PER은 낮아지니까 저평가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당 배당금을 보시면 22년에 700원, 23년에 850원, 24년에 1100원. 그다음에 올해도 그 정도 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당 배당금을 보면 시가 배당률이 2%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2% 이상의 시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그 세제 개편안을 이제 내놨죠. 이 부분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요건들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데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는 상장법인 요런 것들에 대해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 해주겠다 라고 이제 그 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냐? 별로 없어요. 이게 워낙에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별로 없기는 해요. 그런데 증권사들이 이제 그 3년 평균 5% 이상 배당 증가 종목을 이제 그 집었는데 그게 한 20 몇 종목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위아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요즘에 또 현대위아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플러스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의 각도가 한 번 더 높아졌고요. 깨지 않고 올라가죠.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거는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기도 한데 상방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눌릴 때마다 조금 그 접근 전략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면서도 상당히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크게 봤을 때 기술적인 부담이 없죠. 이 종목이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을 때가 2014년에 23만원까지도 찍었던 종목이에요. 그 가격 대비해선 거의 뭐 5분의 1토막 가까이 난 상태에서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방산 모멘텀이 부각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꾸준하게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현대위아를 비롯한 이제 다른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요 영상 링크 그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 영상 링크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어딨죠? 네, 그 링크로 달려 있어요. 네, 링크로 이제 그 제가 달아놨고요. 그 링크를 이제 눌러보시면 요게 있을 겁니다. 구독자 혜택 신청인데 유튜브 구독자 관련해서 한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용하실 혜택과 이제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이제 정보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분석 희망 주식, 그 다음에 3자 동의를 해주셔야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자 동의까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 지금 현대위아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신규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살짝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종목 싸움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압축이나 전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정보들 무료로 좀 가져가시면서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지 않는 그런 전략을 짜셔서 항상 성공하시는 매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